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와, 음력설은 빨간 날이라 좋고 또 1년을 시작하는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주어지는 것 같아서 또 좋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독서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평소에 책을 잘 안 읽다가 갑자기 읽으려고 하면 뭐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다 읽어낼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독서를 시작하기에 좋은, 혹은 독서를 다시 시작하기에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덕력이 드러날까봐 과연 이 콘텐츠를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드러날 거 오늘 시원하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 덕후라 할 만큼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리소설만큼은 좀 읽었습니다. 제 딴에는 추리소설 덕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재미있으니까 입니다. 다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추리소설만큼 독서를 시작하기에 좋은 장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독서 습관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 텍스트를 읽는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습관을 들이기에 좋은 장르고요. 그리고 추리소설을 원 없이 읽다 보면 다른 장르도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리소설 초심자를 위한, 그러니까 독서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입문서 3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입문서다 보니까 유명한 책들이고 또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나올 덕후의 추리소설 리스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냥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설은 모두 일본 소설인데요. 오늘은 그 찐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책들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셜록 홈즈 시리즈, 아르센 류팽 시리즈,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은 언젠가 이 책들만으로 아주 소중히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최근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추리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언젠가 이렇게 국내 소설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본 소설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설은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악의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거의 추리소설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작을 하고 있고, 그 많은 작품 대부분이 못해도 중박은 친다고 해서 일명 밑보작, 믿고 보는 작가라고도 불리는데요.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읽었어요. 용의자 X의 헌신도 읽었고, 유성의 인연이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도 읽었고, 오늘 소개할 책과 그리고 레이크사이드는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개도 좋고 결말도 좋고 반전도 괜찮은데, 뭐랄까 그 문장에서 느껴지는 감칠맛?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살짝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하고 뒤통수를 따갑게 하고 명치를 훅 하고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조금 저한테는 이렇게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대신에 문장에서 느껴지는 아쉬움 때문인지 저는 영상화된 것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성의 인연은 유명 극본가인 쿠도 칸쿠로라는 분이 각색을 해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의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혹시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봐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소설 악의로 돌아가서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바로 이 악의입니다. 인기 소설가 히다카 쿠니히코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사체로 발견됩니다. 후두부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고 전화 코드가 그의 목을 감고 있었는데요. 사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히다카의 두 번째 부인과 그리고 그의 친구 노노구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때 노노구치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카가 형사가 등장하는데, 그의 추적으로 점점 수사망은 좁혀지고 범인의 목도 조여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히다카는 죽었죠.
그리고 범죄 수법도 나왔죠. 그리고 범인도 중반부쯤에 드러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 소설은 범인을 잡는 게 주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뒤편에 있는 악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범인이나 수법이 반전이 아니라 이 악의가 반전인 셈인데요. 얼마 전에 찬욱계의 막내인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아주 약간의 악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녀석을 제대로 못 다루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후루룩 읽히는 책이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추리소설의 구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인데 그 트릭이라고 하죠. 함정, 속임수 이런 걸 찾는데 포커스가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릭보다는 조각난 개개의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나 흐름에 따라서 꽤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시키는데 포커스가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즉 트릭이냐 퍼즐이냐. 그리고 또 다른 구분법으로 이건 일본 소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탐정이 등장하거나 그 일반인이 사건을 추리하면서 진실은 언제나 하나를 외치는 그런 소설을 본격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제도권 내의 인물이 해결하는 사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언제나 하나를 외치는 이런 본격 소설들은 그 트릭을 파악해내는데 포커스가 주로 가 있고요. 이 사회파는 주제가 현재 사회 이슈인 경우가 많고 해결 주체도 검찰이나 경찰이 많습니다. 이 악의에는 형사가 등장하긴 하죠. 아까 카가 형사라고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카가 형사는 그 사건을 해결하긴 하는데 극을 끌어가는 주체라기보다는 주인공을 움직이는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주체냐 보다는 이 소설은 퍼즐을 맞춰간다는데 포커스를 두면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 맞춰진 그림을 보면 참 헛헛합니다. 고작 그따위 마음 때문에 싶기도 하고 그따위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악랄한 짓을 벌인다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 없을 법한 일도 아니어서 더욱 씁쓸하고요. 다시 한번 외치지만 우리 착하게 살아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추리소설 입문서는 니시무라 교타로의 살인의 쌍곡선입니다. 이게 왜 입문서냐면 이게 약간 추리소설 교보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살인의 쌍곡선은 본격 추리소설의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 현장에 있는 일반인 주인공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추리소설의 아주 고전적인 장치죠. 클로즈드 서클 그리고 밀실 트릭을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클로즈드 서클은 이 말 그대로 폐쇄된 원형, 그러니까 요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죠. 공간도 폐쇄돼 있고 이 안에 범인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소설 아시죠? 무인도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소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딴 호텔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데요. 외부인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호텔방에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방은 또 완전한 밀실이거든요. 아예 작가가 이 추리소설의 대표적인 클리셰들을 작정하고 풀어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책은 2020년에 그 일본 추리소설을 주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블루식스에서 출간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출간된 시기는 1970년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전화가 끊기고 교통편이 끊기고 외부랑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게 나와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전화선을 잘라서 전화가 끊겼다고? 교통편이 끊겼다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랑 연락이 아예 두절이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그렇게 불편했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보시면 나름 또 낭만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에도 팩스가 등장을 하네요.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 니시무라 쿄타로의 살인의 쌍곡선은 추리소설의 정석
이런 느낌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책은 다카노 카즈아키의 13계단입니다. 입문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추리소설이고요. 그리고 재미와 감동을 다 잡은 딱 균형 잡힌 대중소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3개의 계단은 사형대에 올라가는 계단의 수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사형수의 과거를 추적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옳았는가? 사형이란 제도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다카노 카즈아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예요. 이렇게 여기서 다른 책들과 함께 나란히 13계단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건 단독으로 다카노 카즈아키 헌정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입문서로 이만한 게 또 떠오르지가 않아서 여기서 언급은 또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다카노 카즈아키를 들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이상 추리소설 덕후가 추천하는 추리소설, 특히 일본 추리소설 입문서 3권이었습니다. 중급편, 심화편, 작가편, 앞으로 갈 길이 까마득하네요. 그래도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걸 보니까 저는 덕후가 맞나 봅니다. 여러분 그럼 책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